영어학 통사의미 활용 합격 전략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보다시피 4점짜리 서술형이 2개가 나오고요. 2점짜리 기입형 문제가 나와서 보통 10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분야의 내용이 통합되기 때문에 각 분야의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2015년에는 바인딩 이론과 그리고 ambiguity, 그리고 부사의 유형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2016년에는 telic sentence, atelic sentence, complement adjunct, 2015년, 16년만 해도 여러 가지 분야가 통합되지 않고 그대로 한 가지 분야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여기 보다시피 비대격 동사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고 문법에서는 정관사 부분에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기 더블 오브젝트 컨스트럭션과 바인딩 이론을 결합한 융합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의미론에서 스코프 인터랙션, 퀀티파이어와 네거티브 워드가 함께 있을 때 ambiguity가 생기죠. 그것을 어떤 뜻이냐, ambiguity를 paraphrase 해야 하는 문제고요. grammatical category에 따라서 coordination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하는 것들, 그리고 문법 문제에서는 조동사 will의 쓰임, theta role assignment와 바인딩 이론과 슈퍼레이징을 융합한 이런 융합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여기 보다시피 VP preposing과 extraposition, adjunction, constituent 이 4가지의 개념을 통합한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문법 문제에서는 한정적인 형용사의 부류를 주고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그래서 찾아서 어떤 게 한정 형용사이고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를 말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subject control pro와 object control pro, arbitrary pro와 non-arbitrary pro,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고 말했다시피 점점 더 융합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cataphotic words, 후행 지시어죠. 후행 지시를 하는 말을 이제 어떤 말들이 있는데 그것들과 해지에 관한 이것은 이제 보통 프래그매틱스에서 다루지만 문법에서도 다루고요. 이것이 영어 교육 문제와 통합이 돼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NPI, 부정 그거만 나온 게 아니라 부정 그거와 부사어구가 합쳐진 문제, VP Internal Subject Hypothesis에서 기입형 문제, 그리고 문법에서는 분사 형태가 동사로 쓰이는지, 형용사로 쓰이는지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고 상당히 많은 점수가 많은 부분이 신텍스에 할애가 됐었고요. 2021년부터는 10점씩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컴플리먼트 기입형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로카티브 인버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부사어기가 부정어가 아닌 그냥 부사어기,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구가 문장 맨 앞으로 갔을 때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는 현상이죠. 그리고 등위 접속과 유사 분열문, 이것과 TP-CP를 융합한 문제가 나왔죠. TP는 TP와 코디네이션이 되고 CP는 CP와 코디네이션이 되며 유사 분열문의 강조, 포커스 포지션에는 CP만 올 수 있다. 이것을 융합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2022년에는 컴플리먼트와
adjunct를 one replacement로, 즉 one이 head와 complement를 받을 수도 있고 head와 complement adjunct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출제되었고 VP ellipsis와 head movement의 그 두 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순서를 쓰는 문제, 그리고 subjacency에 관한 문제, 이것이 바로 지난 11월에 출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다시피 여러 분야가 통합이 되어서 출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의 의도는 영어 교사에게 필요한 전공 이론 중심이다.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이론을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풀고 그와 유사한 응용 문제를 풀어서 중심 개념을 정립하고 그리고 서술형 답안을 영어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답안을 영어로 작성하는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자, 1, 2월에는 기본 이론을 다지는데요. 이 기본 과정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개념과 용어를 학습하고요. 그리고 심화 단계에 갈 수 있도록, 심화 단계의 영어를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강의입니다. 요즘의 통사 문제는 기초적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서 응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초 개념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또한 이 답을 영어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지문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답을 쓸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3, 4월 심화 이론 강의에서는 1, 2월에 학습한 기본 개념을 점검하고 심화 단계의 핵심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논리적으로 답을 쓸 수 있도록 실전 문제, 그래서 개념을 정립함으로 해서 실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5, 6월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서는 여러 분야의 기출문제를 풀고 또 중요한 이론과 내용을 보충 강의합니다. 이번에는 기출문제에 더해서 새로운 문제를 대폭 보완해서 응용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출문제의 경향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영어 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해서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올바른 답을 영어로 쓰는 연습을 통해서 자신감을 키웁니다. (7, 8월) 문제 분석 및 이론 정리 기간에는 기출문제와 유사한 수준의 응용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각 분야의 주요 내용을 이해했는지 점검하며 실전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9, 10월 모의고사는 8회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제까지 임용시험의 전공영어 출제 경향과 유사하며 2020년도부터 변경되는 문항 형식에 맞춘 모의고사 문제를 8회 실시하고 서술형 문제는 첨삭 채점을 제공합니다. 출제 경향이 높은 내용의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실전에서 고득점을 목표로 해서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11월 최종 찍기 강의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나올 만한 이론을 정리하고 또 문제를 풀어서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지난해 찍기 강의에서도 실제 임용시험에서 나온 예문과 아주 유사한 예문으로 코디네이션을 연습하였고
이 시험에서도 유사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또 올해에도 찍기 강의에서 강조한 내용과 수업 시간에 늘 다루던 내용이 시험 문제로 출제되었죠. Subjacency, Head Movement, VP Ellipsis, Adjunct, Complement 뭐 이런 것들은 찍기 강의에서뿐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늘 다루던 문제였죠.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를 풀 때 아는 내용이구나 해서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겠죠.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예상 분석을 해보면 문제 유형은 4점짜리 서술형 2문제, 2점짜리 기입형 1문제가 계속 나오겠죠. 출제 유형이 바뀐 이래로 계속 그렇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출제 의도는 통사의미 활용 분야의 주요 개념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여러 분야의 이론이 통합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통사론에서 보통 2문제 이상 출제되고 문법에서 1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올해에는 통사론에서 3문제가 출제되었죠. 통사론에 중점을 두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의미론은 통사론에 융합되고 또 화용론은 원래 화용론이라는 것이 그 말을 하는 시점의 의미이기 때문에 영어 교육과 융합되어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론과 화용론의 주요 개념도 고득점을 노리는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사론은 GB 이론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GB 이론에서 더 나아가서 미니멀리스트 이론도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light verb phrases, double verb phrases 또는 minimal link condition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통사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엑스바 이론에서 컴플리먼트와 애정태 구분 시험에도 나왔었죠. 또 이와 관련된 substitution 문제 그리고 constituents 각 수로들이 취하는 문형의 차이 1가수로, 2가수로, 3가수로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theta rule assignment와 case assignment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 바인딩 이론 그리고 이동 헤드 무브먼트 이런 것들이 이동이죠. 이동 그리고 엑스트라 포지션이 모두 다 이동에 해당되는 것이었고요. 스트럭처럴 앰비규어티 이런 것들을 당연히 잘 알고 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늘 강조하던 엑스바이론에서 컴플리먼트와 애정태에 관해서 one replacement, one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지요. 그리고 VP ellipsis, head movement에 관해서도 출제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론 정리와 문제를 통해서 여러 번 접한 문제이고요. subjacency 역시 몇 번의 이동을 하느냐, 어느 자리를 통과해서 이동하느냐 여러분이 많이 세어봤죠.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에서 늘 다루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을 볼 때, 실제 시험을 볼 때도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사론의 기본을 다지고 응용력을 키우기 위해서 원서로는 바사츠의 English Syntax and Argumentation, 레드포드의 Transformational Grammar, English Sentence Structure, 그리고 앤드류 카니의 Syntax 이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앤드류 카니의 Syntax는 특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원서 특강에서 다룰 것이고요. 레드포드의 Transformational Grammar 역시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많은 예문이 여기서 출제가 되었고
잉글리시 센텐스 스트럭처에서도 실제 시험 문제에서 예문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가 원서 특강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의미론과 화용론은 계속 몇 년간은 출제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매년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통사론에 합쳐져서 또는 영어 교육에 합쳐져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융합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면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스코프 인터랙션,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앰비규어티에 따라서 패러프레이즈 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추럴 엔딩 포인트가 문장 안에 제시되어 있는가 아닌가, 텔릭 센텐스, 에이텔릭 센텐스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당연히 알아야 되죠. 의미론은 통설론과 관련되고 화용론은 의미론과 관련되어 있죠. 화용론은 실제 상황에서의 의미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 교육적인 면에서도 융합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학습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법 문제, 올해에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법 문제의 경우 한 개씩 꾸준히 출제가 됐었죠. 2017년에는 정관사의 용법, 2018년에는 조동사 will의 용법, 2019년에는 한정적 형용사, 2020년에는 분사 형태가 형용사인가 동사인가 여러분이 구분하면서 그걸 위에서 준 내용에 따라서 보여줘야만 했었던 문제가 나왔었죠. 2021년에는 부사구가, 장소의 부사구가 문장 앞으로 위치할 때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문법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이라면 Students Grammar, Teachers Grammar 이 두 권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더 그래머 북까지 공부를 하면 좋지만 과거 16년도까지는 Students Grammar에서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본다면 2017년도 정관사의 용법 여기서부터는 Teachers Grammar에서도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은 반드시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디렉션을 잘 읽어야 합니다. 이 디렉션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죠. 묻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빠른 시간 내에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영어로 답을 쓸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실전 응용 문제를 풀면서 영어로 답을 작성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연간 강의 계획을 보면 1, 2월 기본이론 8주 각 분야 다 다뤄야 되는 분야죠. 3, 4월 심화이론 역시 8주 1, 2월과 3, 4월에 다루지 않았던 문법 부분을 5, 6월과 7, 8월에는 다루게 됩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8회로 나누어 실시하고요. 최종 찍기 강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제 지난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자, 우리가 강의한 내용이 얼마나 적중되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컴플리먼트와 애정트를 원어로 대체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는 물론 수업 시간에도 많이 다루었지만 최종 찍기 강의에서 시험에 나온 예문과 아주 유사한 예문을 다루었죠.
프로폼 1은 헤드 컴플리먼트만 받을 수도 있고 헤드 컴플리먼트 애정트까지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애정트의 수식을 받는 1은 헤드 플러스 컴플리먼트, 애정트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컴플리먼트 수식을 받을 수는 없죠. 여기 컴플리먼트는 포함이 돼야 하니까. 자, 그리고 VP 일립시스와 헤드 무브먼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또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서브제이선시 역시 문제 이론 정리 시간에도 있었지만 모의고사 시간에서도 많이 다루었었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수강생들이 편한 마음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통사, 의미, 활용에 대한 합격 전략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